눈을 뜨면 시작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총성도 없고 피도 흘리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전쟁. 바로 비교라는 이름의 전쟁입니다. 손바닥 안의 작은 사각형 세상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가장 화려한 순간들을 훔쳐봅니다.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여행, 누군가의 행복한 웃음소리. 그 화려한 풍경 뒤에서 우리는 문득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곤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위를 매깁니다. 성적표로, 연봉으로, 아파트의 평수로, 자녀의 성공으로, 그 끝없는 줄 세우기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를 실패자 혹은 뒤처진 자라는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인연이여, 오늘 당신에게 붓다의 낮은 목소리를 빌려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줄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줄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당신의 지친 영혼을 위해 붓다가 보내는 긴 편지를 펼쳐보려 합니다. 남들의 속도가 아닌 당신만의 박동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붓다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조급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보다 늦게 들어온 도반은 벌써 깨달음의 기쁨을 맛보았다고 하는데 저는 왜 여전히 번뇌 속을 헤매고 있습니까? 저는 수행에 재능이 없는 것입니까? 붓다께서는 미소 지으며 마당의 나무들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아하라. 저기 매화나무는 찬바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꽃을 피우고 저기 연꽃은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서야 비로소 잎을 연다. 매화가 연꽃에게 왜 너는 아직 피지 않느냐고 다그치더냐? 연꽃이 매화에게 왜 너는 벌써 지느냐고 슬퍼하더냐? 우주의 모든 존재는 고유한 카르마업의 흐름과 인연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땅속에서 5년 동안 단 1cm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간 동안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백 미터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루에 30cm씩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당신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 사실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꽃을 피울 때 당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높이, 더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한 우주의 배려입니다.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계절에 당신의 꽃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겨울에 피는 동백이 봄의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듯 당신도 타인의 화려한 봄날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계절이 오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 향기로운 꽃을 피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철학의 핵심인 무아의 관점에서 비교를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보통 나와 남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저 사람은 잘나고 나는 못났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붓다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고정불변한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얽혀 잠시 머무는 현상일 뿐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1분 전의 강물과 지금의 강물은 같은 강물입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줄기의 연속일 뿐입니다. 우리의 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나의 모습은 어제의 기억과 내일의 불안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타인의 모습 또한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단면일 뿐입니다. 허상과 단면을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마치 거울 속의 그림자와 벽에 비친 그림자가 서로 누가 더 크냐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바다와 떨어질 수 없고 우리는 우주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타불이, 즉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올 때 비교는 멈춥니다. 타인의 성공은 우주의 한 부분이 빛나는 것이며 나의 고통 또한 우주의 한 부분이 겪는 성장통입니다. 타인이 잘 될 때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수의공덕 수의공덕의 마음을 가질 때 비교라는 독은 사라지고 찬탄이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남을 이기려 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자애로워진 오늘의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비교가 더 잔인해진 이유는 디지털 세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웃집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장 화려한 사람들과 24시간 자신을 비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이 아니라 편집된 하이라이트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화려한 액션 장면과 당신의 지루한 일상 비하인드 컷을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을 겪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생로병사의 굴레와 고독이라는 실존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화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보지 못한 채 겉모습만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어리석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붓다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독화살을 맞았으면 누가 쐈는지, 화살깃은 무엇인지 따지기 전에 우선 화살을 뽑아야 합니다. 비교라는 독화살을 맞은 채 왜 저 사람 화살은 금색인데 내 화살은 나무색일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지금 즉시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당신의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숨결, 당신의 심장 소리, 당신의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느낌.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실천으로 들어갑니다. 비교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든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1단계, 알아차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아, 내가 또 남과 비교하며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라고 이름 붙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비교의 감옥 밖으로 한 걸음 나온 것입니다. 2단계, 멈춤과 호흡. 비교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강제로 멈춤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3번의 깊은 호흡을 합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와 나가는 따뜻한 공기에만 집중하십시오.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3단계, 감사 리스트 작성. 남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걸을 수 있는 다리.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는 비교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4단계, 자기 자애.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남의 눈치 보느라 고생 많았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나는 나의 속도대로 충분히 잘 살고 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해줄 법한 따뜻한 위로를 스스로에게 건네십시오. 5단계, 수위. 타인의 성공을 볼 때 마음속으로 작게 외쳐보십시오. 당신의 행복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성공이 세상을 더 밝게 하길 바랍니다.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마음의 결핍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긴 편지의 끝에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우주에는 똑같은 눈송이 하나 없고 똑같은 나무집 하나 없습니다. 80억 인류 중 당신과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영혼의 결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교는 오직 같은 것들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와 루비 중 무엇이 더 훌륭하냐고 묻는 것이 무의미하듯 당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것 또한 무의미한 일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이 땅에 온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소명은 오직 하나, 가장 당신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밑에 핀 작은 풀꽃을 보십시오. 이름 모를 그 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생명력을 다해 피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 밤 비교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당신은 당신만의 계절에 당신만의 향기로 가장 눈부시게 피어날 꽃입니다. 이미 당신은 존재 자체로 완성된 기적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의 바다에 닿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